징징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징징이 한번 모셔봐야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정프로와 함께하는 징징쇼. 오늘은 대학원생이고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투자 철학이 근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 특정 종목에 그냥 얼마 마이너스다 이거 고민도 있지만 그 고민보다는 나의 지금 투자 철학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닉네임은 이제 박 작가님 만회 기회 드리겠습니다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원래 이제 직장을 좀 다니시다가 아니다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대학원을 가셔서 지금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투자하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박 작가님 만회 기회 드립니다. 뭐 이렇게 닉네임이 길어요. 기회로 하죠. 기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회 할까요? 박기회? 네, 우리 이 기회님. 뜻은 네. 이제 박 작가가 계속 그 징징이 아닌 자랑에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네. 네,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은 진짜라는 거죠. 예, 오늘은 정말 징징대겠다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뭐가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일단 그 박 작가님을 제가 이제 거론을 하게 됐던 게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빚을 막 지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잘 되더라. 예, 매달 이제 수익이 계속 나오시던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났죠,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매달 거의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손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매달. 예, 매달. 이거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 하니까 네. 전체 계좌로 한 30% 정도 손실이 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손실이네요. 예, 꾸준한 손실입니다. 그게 네. 중요합니다. 네. 꾸준히 손실이 나는 혹시 본인이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분석한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만 되면 무조건 손절을 쳐요. 마이너스 5%? 예.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네. 위에서 살아남던 친구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냥 가격에 올라감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밑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친 애들이 다 올라가는구나. 예, 손절 치는 애들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5%만 딱 되면 타치하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예, 그냥 기계적으로. 익절은? 익절은 이제 제가 익절 보고 있다가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팔고 익절은 분위기 와서. 예, 좀 아니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장에는 계속 손절 치겠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난주에 5% 뭐 완전 하루에도 빠질 바뀌었습니다. 수 있는데 네. 계속 손절 치지. 예, 맞습니다. 꾸준히 지금 손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딴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마이너스 5%를 손절 선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손절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 제가 정확한 패널 이름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분은 7%에 이제 마이너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 예, 거기에서 손절을 치신다고 이제 하셨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실 제가 3%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일 챙겨 보는데 이제 볼 때마다 종목 추천이 들어오니까 5%에서 손절을 쳐야 또 새롭게 듣게 된 종목을 한번 또 매수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추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종목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소개되는 그러니까 이런 섹터가 있다라거나 이런 뉴스라든지 산업이 뭐 있다, 이런 데에서 예, 그런 게 나오는.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저기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매수를 하려면 또 손절을 치고 근데 매수를 예를 하고. 들면 그림 뭐죠? 오늘 우리가 종목을 언급한 게 CS 베어링 같은 건데 그걸 추천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시황의 특이한 종목 네, 부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미사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언급하는 거는 이게 좋다라는 언급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장에 특이할 만한 종목들을 소개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다. 좀 이상할 정도로 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잘 해석을. 네. 여튼 뭐 줄이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떨까 저런 종목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이제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 뭐 보고 들어가세요? 그 종목 리포트 같은 거 볼 때도 있고요. 그런 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뭐 뉴스를 보거나 3프로를 즐겨 듣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산업이 있고 이런 산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다라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정보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마음에 드는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가장 좋은 주린이들의 자세랄까요? 이게 이제 남 탓이거든요. 항상 이제 주변에 누가 추천해 줬다. 아는 형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마이너스 5%를 이제 손절가고 딱 정하셨잖아요. 네. 마이너스 5%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7% 누가 얘기하길래 나는 한 그 더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5 가자 요 정도인 거예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5%로 가자. 그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한 3에서 4 되면 이제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가 5 되면 딱 팔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놔요.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에 한번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빠져 있는데 기관 외국인도 파네라고 하면은 저는 손절을 치고 기관 외국인은 사는데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조금 물을 타서 다시 그 손실률을 좀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뭐 방이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괜찮은 거 어때요, 같은데. 연구사님? 아니 근데 이게 그 혹시 차트는 보실 줄 좀 아세요? 기술적 분석 같은 거. 기술적 분석은 사실 할 수.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이렇게 손절을 5%면 되게 짧은 거거든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아, 만약에 아시고, 이런 예. 손절을 딱 정해놓고 하실 때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이게 손절 딱 잡아놓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네네네. 5%가 네네. 아니라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누구였죠? 투자 대가 중에 한 사람도 마이너스 7% 예전 이제 미국에 이게 의도적으로 걸어놓은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만의 뭔가 원칙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별로 그렇게 따라라고 권유를 안 드리는 게 이게 하루에도 이렇게 하락장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손절하다가 계좌 다 아웃돼요. 그냥 매일 손절만 하다가 이게 영의 수렴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트레이딩을 할 줄 알고 능력이 돼서 내가 이제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아니면 수급을 본다거나 그날 뉴스를 가면 그러니까 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차트 보는 법 또 그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딱 아침에 딱 보는 순간 삼성전자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은 대형주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손절만 무조건 마이너스 5% 하면 그냥 더군다나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네. 약세장이면 그냥 계속 손절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 손절 원칙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일단 좀 투자를 중단하시고 기술적 분석이라도 배우시든지 뭐 트레이딩하는 자기만의 뭔가 기법을 하나 만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5% 손절 잡지 마시고 그거 중단하시고 아까 보고서 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유효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틀린 것 같다. 네. 좀 외국인이 봐도 이건 아닌 거. 그러면 내가 좀 잘못 봤나? 그래서 손절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매수하신 거는 보고서나 이런 앞으로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은 그냥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5. 하루에도 5% 금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게 매수하신 근거랑 매도가 이게 너무 미스매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니 안 근데 맞는 것 지금 같아요.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무역회사 다니시다가 네. 그 퇴사를 하시고 네. 그 대학원에서 관광 컨벤션을 전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직업을 이제 택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관광 네. 컨벤션이라는 건 무역하고 관련이 좀 드는 네, 보니까. 관련 없고. 네. 그런데 이 공부에 좀 방해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지금 1학기를 이제 마치고 제일 중요할 텐데. 예, 이제 2학기를 가고 이제 여름 방학인 상황인데 1학기 하면서 이게 제가 주식을 보고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겠다. 그냥 종목을 줄이고 액수도 줄여야 제가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이게 하락장이 자꾸 오고 그리고 하락장이 올 때마다 그 이제 물론 긍정론자가 계시고 부정론자가 계시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제가 심리적으로 긍정론자의 의견에 좀 동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면 정말 손해다. 지금은 사야 된다. 그렇게 계속 사다가 다시 처음에는 이제 팔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가 가진 모든 유동자산을 주식에 넣어놓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지금 총액으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면서요? 예. 근데 매매 수수료만 120만 원 냈단 말이에요? 네, 1년 반 정도 한 1년 반에. 네. 그럼 사고 팔고 굉장히 잦으신 거죠? 굉장히 잦은 거지. 3천만 원에 네. 120만 원 수수료 내려면은 네. 그죠? 네. 요즘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데도 무료도 많아요. 네. MTS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120만 원의 수수료를 내셨어요? 네, 계속 살고 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나 사고 파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0~300씩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매일? 네, 하루에 200~300씩은 200~300을 팔았다가 200을 샀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요? 네. 그럼 손절만 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손절을 쳤으면 또 그날 뭐 올라온 리포트도 있고 어. 그날 뉴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종목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일 그렇게 200~300씩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근데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루에 그냥 장시간에 계속 몰입해도 안 되는데 하루에 틈을 내서 한두 시간에 탁탁 거래를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손절 5%가 사실 지난주 같은 네. 경우는 이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장이니까 자꾸 빠지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BTS가 이제 해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에 또 하이브 같은 건 또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많이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좀 쉬웠던 장이 아닌가. 네. 좀 네. 쉬운 장이었군요 지난주가. 그렇게 제 기준에서. 아주 좋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저 오늘 징징이 박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하나 있으시다면 뭐예요?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살아남으면 다 장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많이 오르면 꼭 많이 오를 필요는 왜냐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만 들어와줘도 저는 꼭 팔 생각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강원랜드, 뭐 선강,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장기 투자를 계속 하고 있게 되는 종목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수익률이 괜찮아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처음엔 좋았었었는데 제가 계속 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팔면 좀 아까울 것 같다. 그리고 가스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하니까 가스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공 마이너스 가스공사는 괜찮지 않아요? 계속 많이 최근에 좀 빠지지 않았나? 최근에, 네, 좀 최근에 빠졌어요. 빠져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네, 계속 마이너스. 계속 오를 사세요, 때도 그렇죠. 사셨죠. 네, 계속 사고 계속 있어서. 사셨구나. 네. 가공 강원랜드는 좀 수익이 많이 나요? 강원랜드는 지금 수익권일 거예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대체로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난 친구들이 주로 이제 위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종목은 뭐 엄청 사셨겠네, 그죠? 셀 수 없이 많으셨겠네. 되게 많이 샀다 팔았다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선입관을 갖는 게 이거예요. 그 매매 동향을 보시거든요.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거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나도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이건 올라간다. 나도 여기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그걸 사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든가요? 그게 종목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외국인을 계속 사고 있지만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수급상의 어떤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신뢰가 돼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면 네, 지금 주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총액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사지만 총액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회님이 생각하는 그 전제는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근데 총액으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판다는 걸 오늘 3%
뉴스3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수급의 상황이 신뢰가 된다면 주식을 안 하거나 주식 비중을 상당히 줄여야 돼요. 네. 그 전제 하에서 찾는 거거든. 네. 근데 대체로 근데 제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보긴 봐요. 예, 외국인이 사는가 기관이 사는가를 보긴 보는데 그 매수세 편승해서 내가 주식 투자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는 너무 쉽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사는 거 따라서 하면 되니까. 외국인 사는 거는 장중에도 알 수 있어요. 네. 장중에도. 그러면 돈 놓고 돈 못 끼지. 근데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이 들어올 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 왜냐하면 그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면 리포트도 안 나오거든요. 2,000억대도 리포트 잘 안 나와요. 근데 좋은 종목이 있어요. 이거 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기관이 들어오든지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대부분 고점 쳐요. 거기다 줘요. 이 현명한 투자자들은 네. 수급상 네. 물론 대형주는 반대예요. 대형주는 반대인데 대형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참고치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결과물로 나온 외국인이 기관이 산다고 그걸 따라 사면은 결과가 5% 정도는 언제든지 손절 칠 수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 성격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도 펀더멘탈 보고 아마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 ETF나 지수에 연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ETF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메타버스주들 막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다 붙어 있었어요. 메타버스 막 적자나는 기업까지도 그렇지. 심지어. 근데 그냥 단지 그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네 하고 쫓아가신 분들은 네.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굳이 수급을 분석하시면 이게 단지 그냥 지수에 연동돼 가지고 ETF에 편입이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뭐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거를 사실 좀 이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진 않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그냥 수급 따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방금 한국가스공사도 보니까 지금 수급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사야 돼요. 지금 계속 사요 외국인 기관이. 근데 주가가 외국인 기관이 매일 사는데 10%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외인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데 오히려 개인들 파는 거랑 똑같이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이들 따라한다고 성공한다는 건 그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증시 격언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수급이 단기 주가에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본업이 제가 흔히 얘기하는 본진이 대학원생이시고 대학원도 사회생활 하시다가 직장생활 하시다가 32살 때 대학원을 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기회님의 어떤 인생의 큰 변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잘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업종 전환이 아니라 수입이 딱 끊기고 비용이 나가는 구조에 대학원생으로 변신하신 거거든요. 네. 그 변신이라는 걸 다른 의미로 하면 투자입니다. 네. 누구에 대한 기회님에 대한 투자. 네. 이게 본업이거든요. 네. 이게 자사주 투자하신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자사주 투자의 결과는 시간의 투자거든요. 네. 시간의 투자에 의해서 결론 난다고요. 네. 시간의 투자와 더불어서 내 모든 노력의 투자가 병행이 돼야 대학원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총자산을 다 넣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주식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되는 거에 일단 묻고, 물론 뭐 장기 투자가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적어도 내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내 이 주식은 그냥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적어도 공부하시고 프로젝트를 하셔야 될 시간에, 근데 그게 말이 2시간이지 2시간 딱 끝나면 이 뇌 구조가 정상화되는가? 아니, 정상화가 아니라 다시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모니터를 2시간 본다는 건 사실 데이타임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해야 될 시간 전체를 다 쓰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주식 창을 안 보더라도 주식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럼요. 말이 계속 예, 잔상이 되게, 남아 있다고요. 예, 공감이 그래서 되는 것 같은. 그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급을 이용한 트레이딩을인데 근데 지금 기회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과 학업을 병행하신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이 장기 투자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11월부터 2월 방학 동안에는 정말 할 게 그러니까 그 퇴직한 이후로부터 2월까지는 정말 이제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이 기간에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제가 실제로 기업 다닐 때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은 안 하고 장기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게 자꾸 하락장이 오고 또 하락장이 오고 이번이 정말 저점인 것 같은데 또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이걸 제가 못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김프로님 말씀처럼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저는 목표로 좀 하고 있긴 마음 아 여름 방학이 왔군요. 예. 아 여름 방학. 근데 이번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좀 장기 투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번 저는 방학 이제- 때 아주 엄청 하시겠네요 주식. 아니요 지금 하락장이라서 뭐 엄청 하기도 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할 거예요 아마. 본인은 하게 될 겁니다. 네. 한 석 달 정도. 근데 그 시간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아요. 거래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거래를. 네, 그죠? 네. 저보다도 수수료를 더 내신 것 같은데. 특히 세금이 많이 나가요. 이렇게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시니까 손절을 해도 손절도 세금 나가는 거 나가죠. 아시죠? 네, 나갑니다. 거래세. 매도할 때마다 네. 나가니까 거래세가 좀 나가죠. 예. 결국 그 세금 내고 그 증권사를 돈 불려주는 그 잦은 매매를 왜 합니까? 부산 어디십니까? 아 부산 진구 쪽에 있습니다. 아, 부사님 또 좀 아시죠? 부산 진구에 가면 진시장이 있죠. 진시장. 예, 네. 그쪽에 범일동 이쪽인가요? 아 거기 저는 좀 서면 서면 쪽에서 쪽. 예,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손절 치고 자주 거래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이제 스스로는 하지만 네, 딱히 끊어내기가 쉽진 않군요. 네, 그럼 어떻게 좀 근데 이게 꼭 이런 고민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나온단 말이야. 사실 주가 올랐을 때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주가가 올랐어요. 네. 3천만 원이 3,500만 원, 4천만 원 됐다고요? 네, 그럼 아마 우리 기회님은 그 모니터 이 주식세를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때 또 신나서 그죠? 네. 이래저래 주가가 오르던 빠지던 본진 그러니까 새로운 학업의 도전과 새로운 인생의 개척이라는 그 기회님의 어떤 휴먼 캐피탈에 대한 투자는 계속 훼손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32살에 새롭게 대학원을 가서 새로운 전공을 하시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성공하면 무언가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손절을 쳐라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네. 생애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본진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퇴사 이후에 대학원 갈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네. 그 공백 기간에 철저히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대학원 2년, 3년 동안 학위를 받을 때까지 같이 갈 만한 정말 저평가된 주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 만약에 퇴직금과 저축이 3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만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늘 잘 됐네, 오늘은 올랐네, 내일은 어떻게 되지 이런 정도 공부 정도를 하면서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장중에 계속 트레이딩을 한다. 네. 그거는 좀 안 하시고 네. 네? 네. 안 하시고 학업에 열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뭐 전공하세요 지금? 지금 관광 컨벤션 쪽 하고 있습니다. 관광 컨벤션. 네. 호텔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호텔 신라 저도 강원랜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아
모르시는구나. 큰일 났네. 아, 지금 한 학기도 안 지났어. 아 그런가요? 이제 여름방학 첫 여름방학이야. 어디 그 대학원에는 그 우리 여성 학우들도 많이 계십니까? 여성 학우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대학원이랑 대학교랑 차이점은 이제 대학원은 뭐 나이 상관없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 네 아 그래서 MT 같은 거 잘 안 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쉽네. 네. 거기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주식보다 이제 그쪽에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거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회님 오셔서 나름의 이제 뭐 나름의 투자 철학을 이제 얘기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러니까 제가 김프로님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본진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제가 진짜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스스로가 아 참 저러면 안 되는 데를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듣게 돼서 예, 어떻게든 이번 방학 동안에 꼭 정리를 예, 하고 장기 투자를 그래요. 하는 쪽으로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응해 주셔서. 근데 네. 저 한참 후배시니까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의 기회는 참 많이 옵니다.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참 많이 오고 그리고 주식 투자가 인생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주식 투자는 인생의 보조죠, 보조. 네. 그리고 반려 같은 거죠. 네. 저를 현명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주식 전체 자산, 부동산, 예금, 적금, 채권 투자 혹은 다른 류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네. 주식 투자로 그냥 인생을 바꾼다? 물론 그런 데가 있지만 전체 국민이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그게 주고 네. 그걸 훼손할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이쪽에서 돈을 벌어도 이쪽은 훼손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회님처럼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걸 조금은 버리시고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그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과 시간을 써야 된다면 그건 바로 정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몇 종목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 현재? 지금 30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 많아요. 너무. 그렇게 자주 매매하시는데 거기 종목까지만 하면 어떻게 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방학에 정리 한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가서 2개 정도 정리하고 주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박 작가님 만회 기회 드립니다. 라는 닉네임 쓰시는 30대 초반의 대학원생 징징이분 모셔봤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아니요. 저 서울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있어서. 예, 어제 올라와서 지인들 만나고 술 예, 한잔 오늘도 하시고. 예, 오늘도 이제 만나고 그렇게 네. 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